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하나인 하남 갑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아름다운 곳 하남 갑 국회의원 후보 이광재입니다. 후보님 먼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후보님 인터뷰 시작부터 이 하남갑 지역 공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후보님께서는 강원도를 떠나 이제 분당갑 지역으로 한번 옮기신 이후에 2년 만에 하남갑 공천이 확정이 좀 되셨습니다. 네. 이 하남갑 지역으로 옮기시게 된 배경, 또 후보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하나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엄청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저 개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의 요청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일에 있는 곳에서 최대한 노력을 땀 흘려서 일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 당에서 평택을을 제안했는데 그건 제가 거절했고, 네. 하남갑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맡아달라는 거 하나고, 네. 또 하나는 하남갑이 이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 등 일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남이 원래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사실 추미애 의원께서 이용 전 의원을 상대로 1199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광재 후보님께서 45.6%, 이용 전 의원님께서 37%가량 나오셨어요. 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보이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아야 되겠죠. 더 겸손하게. 근데 이제 하나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 현안이 묵은 현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교통 문제,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는데 무려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5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호선, 9호선도 빨리 착공해야 되고, 특히 위례 주민들은 우리가 분당까지 다 냈는데 아직 그 지하철이 없고, 네. 이 생활권 길 하나 건너서 한쪽은 성남이고 한쪽은 송파인데 수영장도 쉽게 다닐 수 없고, 그리고 교산 신도시는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일을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은 이광재가 잘하겠다 이런 건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뿌리를 받고 확실하게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많고, 저도 하남에 제 모든 인생과 모든 땀과 열정을 다해서 하남에 제 땀으로 적시려고 하고 있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용 전 의원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셨는데, 이용 후보, 그러니까 상대 후보께서 방금 얼마 전에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정권 운영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하면서 눈물에 좀 회견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한 이후에 이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기축으로 해서 오늘 코스피 7,000포인트를 넘어섰죠. 네. 네. 그런데 뭔가 이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건가라는 희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연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네. AI라는 게 희망도 있어 보이지만 AI라는 게 실직의 공포도 있고, 이런 면에서 현 정부가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윤핵관 공천을 놓고 계속 갈등을 겪잖아요. 네. 결국 정리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이번 선거에 심판을 해주셔가지고 국민의힘의 건강한 보수가 자리를 잡도록 해주셔야 된다. 네. 윤핵관을 전부 내보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돼야 민주당하고 결국 협상도 하고 일을 하지.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거대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해서 건강한 보수가 탄생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것이 결국은 새로운 민심이지 않을까요? 그 후보님께서 지난달 30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시고 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남 민심을 좀 보고 돌아다니셨을 텐데, 좀 후보님께서 보셨을 때 하남 민심 지금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특히 이제 중도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갈수록 좀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지. 중도층 부분은 그거는 저에 대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민주당 특히 여의도에서는 드물게 강력한 경제 성장론자이고 네. 이 벤처 스타트업이나 약간 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좀 몇 안 되는 사람 이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니까 그 중도층으로 봐서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극단에 치우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네. 그 후보님, 하남에서 좀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 문제라고 봐야 될 교통, 것 네. 같아요. 지하철 5호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시청 옆에서 새벽 인사를 했거든요. 네. 배차 시간이 너무 늦어요. 아. 그러니까 막 뛰면서 오시고 아,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3호선, 9호선은 빨리 착공이 돼야 되고요. 네. 위례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가 분당까지 다 냈는데 왜 이거를 철도를 안 해주냐.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다. 네. 위례, 가밀 이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교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GTX-D 이런 것까지 빨리 와야 이 하남이 미래가 생긴다.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모순인데 네. 이 위례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 건너면 송파거든요. 네. 송파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이 총량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아, 규제로 막고 있는 네.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도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9,200번이나 9,202번이나 버스라도 빨간 버스를 빨리, 직통 버스를 빨리 열어서 서울시를 올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죠. 네. 이게 경기도 차니까 총량 규제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빨리 빨간 그 직통 버스도 네. 빨리 해야 되지만 교통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공보방이라고 하죠. 공보방이 파졌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하남 해냄 뭐 이런 굉장히 귀여운 캐치프레이즈로 공보방을 개설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박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나 핵심 공약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일하러 이광재. 아, 이게 캐치프레이즈.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 네. 네. 공약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남이 녹색 미래 도시로 확실히 일어서는 건데, 네. 신도시는 신도시 맞게 그 교통과 교육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교산 신도시는 빨리 착공을 해서 일자리, 이번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포항공대가 함께 그 AI 대학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만들면서 주거와 교육, 지분형 주택까지 해서 집은 좋은데 지분형 주택으로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가 있는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거고, 이제 원도시면 재개발과 상권을 살리는 것. 근데 이 모든 거를 잘 해내려면 교통,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린벨트가 70%예요. 아, 굉장히 많은 비율이네요. 네. 70%. 그린벨트가 70%죠. 네. 근데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재산권이나 도시를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고, 차라리 녹지를 확실하게 확보할 때는 녹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도시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공유지가 한 900만 평, 여의도의 10배 이상 돼요. 굉장히 넓은 거죠. 예. 그 국공유지를 그냥 국가가 국고구에서 이거 내 재산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하남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질 좋은 주택이나 뭔가 교육혁명이나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강남을 넘어서 강남보다 문화와 교육이 강하고 분당 판교보다 미래 산업이 있고 쾌적하고 그리고 강원도처럼 녹색이 많은 일은 디지털로 하고 삶은 아날로그가 강한 그런 데가 생기면 좋겠어요. 하남을 넘어서 이제 큰 틀에서 경기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좀 소통은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 한남갑 그 국회의원이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남갑에 계신 분들은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서운함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네, 굉장히 지지율이 네. 높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추미애 후보도 저 한남갑 떠난 거 아닙니다. 제가 한남갑을 도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돕겠다. 근데 그 얘기 여러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남갑에 빚을 지셨으니까 확실히 한남갑을 도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만 하더라도 이 현행 법상 그린벨트를 10만 평 정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각종 도로나 철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한테 어려운 지역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응원이나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경기지사 선거 판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판세라고 좀 읽혀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이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등판을 하면서 보수 단일화에 대한 조금 쟁점이 올라왔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때는 각자 자기 실력대로 그 출마를 해보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각자 실력대로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서 결국은 저는 정치판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여기가 안정적인 좀 더 그 보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내란 세력과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그 내란에 관여했냐 윤핵관이 아니냐 윤핵관을 공천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면 건강한 보수가 우리 야권에 자리 잡도록 해주시면 아마 민주당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야당이 잘해줘야 여당도 잘하거든요. 여야가 좀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게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하정우 후보의 뭐 손털기 또는 이제 오빠 발언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조금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보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박지원 선배님이 했던 말을 아주 전적으로 그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쳐들면은 맞는다. 네. 그래서 겸손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네. 말씀들을 많이 듣는 선거를 하는 게 현명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네. 조금 더 예민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리고 또 여야 간에 공소 취소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좀 경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후보님의 좀 개인적 의견을 그건 여쭤보고 이재명 싶어요.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걸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정당이 민주당 말고는 세 개가 있거든요. 식당, 서당, 경로당이라고. 식당 문제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서당은 보육교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해요. 지금 영어 과외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경로당, 연세 드신 분이 지금 간병인도 구하기 쉽지도 않아요. 비용도 많고. 요양원에 또 들어가시면은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자식들도 왠지 불효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민생 식당, 서당, 경로당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민주당이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그다음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느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민주당에도 이익이 되고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시면 4선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국회에 만약에 입성을 하신다면 4선 의원으로서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중앙 정치에도 몸을 담아 두셨었지만 지방 정치도 경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력을 갖고 계신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해보고 싶은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하남 갑에서 당선이 돼야죠.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효능감이 행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목소리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더 많이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남 갑에 그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게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남갑 지역 주민분들께 후보님의 정치적 포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남 시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나는 확실히 해서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철도 문제도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4년 남은 정부와 누가 제일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광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를 움직여야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학군 문제, 생활권 통합 문제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제가 만약 여러 번 선택을 받는다면 4선 중진 국회의원 제가 국회와 설득도 잘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와도 제가 아마 더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제가 지난 강원도나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률도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약을 제가 스스로 만드니까요. 반드시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광재 TV가 있는데 여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사실 저를 좀 아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광재 TV 보시면은 여기에 왜 제가 그 삼성전자가 20만 전장하고 하이닉스 100만 전장 할 건지 작년 가을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경제, 외교, 교육, 보육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한번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되고요.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하남의 문화와 교육이 꽃피면 이광재 정치도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로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남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